좀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명백하게 이익에 공익에 국민 전체의 이익의 실현자로서 딱 그냥 자신을 표현하고 그 성과를 보여주려고 이제 몰두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으시는 것 같고 뉘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이 볼 때는 썩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이 있는 대통령이냐 이런 어떤 평가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지금 상황이 생긴다고 보세요? 불편한 질문인가요? 어, 많이?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민주당의 디커플링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어, 그냥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조를 좀 잘 맞춰 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보조를 맞추는 데 있어서 네. 싱크로가 잘 안 돼 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제 생각이 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네. 짐작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 기술 자본주의랄까요? 지금 아까 제가 AI 대전환 네. 얘기했는데 이 기술 자본주의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국제 정세가 계속 네. 변해가잖아요. 이 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건가? 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네.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보를 계속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정치, 국내 행보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뭐 발언들도 네. 그렇고 아틀라스에 대한 네. 발언,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네. 파업에 대한 네. 것도 우리 노동자들이 들으면 네.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예. 저는 그 관점에서 다 얘기한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10분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네. 하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네. 사람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이 고민을 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AI 대전환 시대가 이제 뭐 좀 온 지가 꽤 됐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이제 기계가 스스로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질 거야. 그리고 사람은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다 대신하면서 네.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냥 조금만 벌고 네. 여가를 누리면서 좀 더 창조적인 일만 하고 네. 또 어쩌면 이제 그 잉여 소득을 네. 그 소위 그 기본소득 형태로 네. 받으면서 굉장히 뉴토피아 같은 상황이 네. 벌어질 수도 있을 네.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꿈을 꿔왔는데 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네.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니까 네. 전쟁이 다 AI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가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로봇 회사에 네. 가서 거기서 만든 로봇을 이렇게 쭉 참관을 했는데 네. 너무 놀랬던 게 그 조그만 그 강아지 로봇이 네. 가격이 700만 네. 원인가 하면 살 수 있대요. 네. 저보고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냥 쏜살같이 달리는 거예요. 픽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강아지를 어디다 쓰지? 저렇게 빨리 네. 달려가는데, 그죠? 뭐 귀엽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강아지가 신기하긴 한데 네. 700만 원이니까 네. 저걸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등에다가 폭탄 얹으면 되겠더라고요. 와.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 휴머노이드들도 많이 봤는데 중국의 휴머노이드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빨리 그러니까 그 무에 능하죠. 무에. 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전투용 네.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너무 거예요. 무섭네요. 네. 무섭더라고요. 네. 야, 근데 저게 몇백만 원에서 뭐 인간 휴머노이드는 그것보단 비싸더라고요. 네. 한 천, 예. 아니 뭐 2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더 싸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의 회장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막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네. 있는데 AI 기술력이 미국이 안 하면 중국한테 밀린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계속 투자해서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군비 정쟁, 핵 전쟁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강력한 사람이 당선이 네. 된 거고 미국도 이제는 뭐냐 하면 겁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저 두 나라가 저러고 있는데 네. 미국은 뭐 기술력이 더 발전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 두 나라를 따라가기는 어렵죠. 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참 다행스러운 네. 상황인데 저는 뭘 보냐면 그러면 저렇게 가면 나중에 이제 공장은 또 어떻게 되냐. 네. 공장도 AI로 막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긴 한데 그걸 개발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형 노동자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노동자는 엔지니어형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형 노동자는 그 공장을 개발하는 국가에만 필요해요. 네. 나머지 국가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네. 굉장히 단순한 노동자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 AI를 지배하는 국가와 네. 지배당하는 국가로 크게 나뉠 거고요. 네. 지배하는 국가는 극소수가 될 네, 건데 그렇죠. 네. 이건 결국 식민지 네. 형태잖아요. 네. 조금 다른 유형이지만 굉장히 세련된 형태지만 그렇죠.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요새 그래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일종의 새로운 제국주의가 전개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유토피아적 전개가 네. 아니라 새로운 제국주의적 전개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해요. 그러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과거에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틀림없이 그 생각하실 거라고 네. 보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그 대통령이 지금 이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5년 후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그렇죠. 제국주의 신제국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 속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는 그냥 제3국의 어떤 독자 노선을 갈 거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지내면서 우리의 우방들하고 잘 지내되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갈 수만은 없는 이런 굉장히 모호하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런 시대에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 야 지금 우리는 뭐 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너무 많이 가긴 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시대 정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맞는 저는 정당과 네. 문화와 네. 여기에 맞는 소통의 방식과 네. 이 시대 정신에 걸맞는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네. 우리는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대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 과거의 방식으로 권력투쟁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네. 매몰돼서 계속 남을 헐뜯는 방식의 네. 이런 너무 저는 진절머리 나요. 네. 이렇게 비생산적인 뭐 하는 짓인가 치가 지금. 떨리는 거죠. 정말 저는 너무 과거부터 그런 걸 많이 네. 겪었기 때문에 뭐 국힘이 저러는 거는 뭐 저기는 뭐 그냥 어쩔 수가 좀 없고. 그냥 네. 저기는 그렇다 치고 네.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야 국힘은 뭐 이미 그렇고 그럼 민주당이라도 정신 차려. 왜냐면 네. 양당제니까. 네. 근데 민주당도 그렇게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국힘의 형태로 전락해 가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사회의 옛날에 저항 세력이 아니고 몇 이제 번의 정권을 책임 잡았던 있는 수권 세력이고 저항 세력 벗어난 지 한참 됐어요. 20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20년 됐고 아직도 97년부터. 저항 세력인 줄 예. 알아요. 그래서 각 이제 그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또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기에 비해서 그런 책임 의식에 대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민주당 내에서 충분하게 돼 있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게다가 그리고 미치겠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큰 어떤 변화의 상황에 있으면서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거 그냥 방치하면 재난 상황이 일상화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기술의 압도적인 이런 좀 변화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일상이 재난화될 수 있는 상황도 사실 될 수 있다라고 저희 좀 인문학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지난 조기 대선 이전에 윤석열 정부 3년,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5년, 그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했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더 너무 압박감을 시간을 갖게 되는 우리가 많이 허비했어요. 예, 사실. 그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집중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지금 수권 세력이 된 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하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는 관심만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헐뜯는 거 방어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과거를 파묘하고 이런 시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었다 안 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국민의 지금 이익이라든가 지금 나라의 운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한 네, 거예요. 너무 그런 거 보게 답답하죠. 되면은 네. 예. 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선거철이 되는데 기준이 좀 이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국민도 맞아요. 결국은 국민의 선택의 기준이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저런 사람을 찍는가? 그러니까. 찍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 유권자의 그 기준이. 사람한테 무슨 일 맡기려고 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을 뽑아. 네. 그다음에 도지사를 뽑아. 그 사람한테 무슨 일 맡기려고 그러니까요. 뽑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죠? 그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주로서 그 CEO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 CEO 뽑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이익도 거기서 대변을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고. 근데 네. 심지어요. 대통령도 당연히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내 지역의 발전상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도지사 다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 국회의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사람들의 총합이 모여서 민주당이면 민주당 그럼 민주당 안에서도 경선을 할 때 네. 이 어떤 부류의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당이 여당이 끌고 가는 이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당 어떤 민주당이어야 하느냐? 지금 여당인데. 네. 그럼 민주당이 이 어떤 민주당이어야 이 여당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갈 거야. 네. 그럼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 이렇게 음모론에 빠져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의 책임도 대체-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사회를 살고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막 예. 그냥 막 흥분해서 네.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네. 매몰돼서 네. 이제 그런 정치를 우리가 졸업할 때가 사실은 이미 지났지만 많이 지금이라도 지났죠. 네. 지금이라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사실 윤석열의 어떤 내란이라든가 이런 워낙 이제 거악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고 또 그 거악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거칠게 막 싸운 점도 네. 없잖아 있죠. 하지만 이제 정상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책임 있게 우리도 여당이니까 그럼요. 그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는 조금 변화를 한번 모색하고 그리고 그래야 민주당이요 정권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옛날부터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왜 맨날 정권을 잡으면 항상 정권을 뺏기느냐. 그러니까 투사만 있고 CEO가 없는 거예요. 네. 운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혁명을 해서 네. 정권 상대를 끌어내린 다음에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아 네. 권력을. 근데 권력을 잡고 나서 유지를 못해. 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못 보여주고 이 성공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잘했다라는 이런 어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또 잡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좀 자랑스럽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사실은 그 DJ 때는 정말 잘했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정권을 연장했었던 유일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연장하는 네.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보면 그 ICT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온라인 네. 세상을 지금의 어떤 국가 인프라죠, 미래에. 그렇죠. 네. 인프라를 깔았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그 잠재력을 상당히 키우고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뒤로부터 굉장히 많은 저는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노무현 네. 대통령도 근데 당 내부에 제가 느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당 내부에서 그런 대통령의 이 어떤 그 의지, 국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밑에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네. 어떤 국가적 역량으로 뒷받침하고 네.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그 대통령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건 여러 주체가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 협력을 할 만한 어떤 역량이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거죠. 부족한 점이. 그래서 되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안타까운. 네. 뭐 저는 그때 제가 정치권에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어렸으니까 제 잘은 모릅니다만 네. 뭐 사정이 있었겠죠. 네. 하지만 뭐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네.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네. 지금은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은 시간이 없죠. 금방금방 지나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보니까 뭐 지금 1년 지나갔잖아요. 예, 연 단위가 아니라 뭐 분 단위로 그걸 생각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시간 단위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또 이재명 대통령 4년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재집권 네.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재집권 해도 어쨌든 그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 상황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갖다가 적응해 나가는데 주어진 시간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봅니다. 네.